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무겁지만 꼭 필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 사연입니다.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무거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과 올바른 자산 관리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돈과 가족, 그리고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예요.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어요. 부모의 재산을 공평하게 나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대부분 똑같이 나누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 생각이 조금 달라질 거예요. 때로는 기여한 만큼, 헌신한 만큼 나누는 것이 진정한 공평함일 수도 있거든요. 100억이라는 돈이 도대체 얼마나 큰 돈인지부터 설명드릴게요. 일반적인 직장인이 월급 300만 원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2780년이 걸리는 금액이에요. 하루에 10만 원씩 써도 2700년을 쓸 수 있는 돈이죠.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이에요. 그런데 서울 서초구에서는 이런 돈이 건물 하나 값입니다. 그저 평범한 4층짜리 상가 건물 하나가 100억 원이에요. 1층에는 카페나 편의점이 들어서 있고 위층에는 작은 사무실들이 있는 그런 평범한 건물 말이에요. 이렇게 비싼 이유는 바로 위치 때문이죠. 서초구라는 곳이 워낙 좋은 지역이다 보니까 건물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거예요. 같은 크기의 건물이라도 경기도 외곽에 가면 8억 원 정도면 살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 부동산의 현실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부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고 하죠. 이런 상황에서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어떻게 물려줄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그런 고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서초구에 살고 있던 김정순 할머니예요. 올해 90살이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요. 젊었을 때 맨손으로 시작해서 수백억 원의 재산을 모은 자수성가형 여성이었거든요. 1950년대 전쟁이 끝난 후 그때는 정말 모든 게 없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런 어려운 시대에 작은 식당을 시작으로 해서 부동산업, 건설업까지 손을 뻗쳐가며 큰 성공을 거둔 분이에요. 그야말로 노력으로 인생을 바꾼 케이스죠. 이 할머니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큰아들이 69세, 둘째 아들이 67세, 막내 아들이 62세였습니다. 모두 환갑을 넘긴 나이죠. 할머니는 세 아들에게 각각 100억 원씩 사전 증여를 해주셨어요. 총 300억 원을 미리 나누어 준 거예요. 보통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는 돌아가신 후에 상속으로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할머니는 살아계실 때 미리 나누어 주신 거예요. 세금도 절약하고 자식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사용하라는 현명한 판단이었죠. 100억씩 받은 세 아들, 정말 큰 축복이었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을 부모님 덕분에 받은 거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할머니는 처음에는 세 아들을 똑같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공평하게 3등분해서 나누어 주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평생 자기 일에만 몰두했어요. 물론 나쁜 아들들은 아니었어요. 다만 바쁘다는 이유로 어머니 곁에는 명절 때나 얼굴을 비치는 정도였죠. 어머니가 아프거나 외로워하셔도 일이 바쁘다며 자주 찾아뵙지 못했어요. 그런데 막내는 달랐습니다.
20년 동안 한결같이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어요. 매주 두세 번씩 안부를 확인하고 병원에 모시고 다니고 어머니가 외로워하지 않도록 자주 방문했죠. 자기 가족의 시간을 희생하면서까지 어머니를 돌봤어요. 특히 할머니가 혼자 사시면서 외로워하실 때마다 막내는 항상 곁에 있어 드렸어요. 아픈 날에는 밤을 새워가며 간병했고 병원 갈 때는 꼭 함께 가서 의사 선생님 말씀도 메모해서 정리해 드렸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똑같이 100억씩 준 상황에서 20년간 헌신한 자녀에게 추가로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지 않겠어요? 할머니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2023년에 중요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막내에게 추가로 50억 원을 더 주기로 하신 거예요. 할머니 나름대로는 공정한 판단이었어요. 더 많이 희생하고 헌신한 자식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해주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 결정이 가족에게 예상치 못한 갈등을 불러일으켰어요. 형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의 반응은 할머니의 예상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큰아들과 둘째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같은 자식인데 왜 막내만 더 받느냐며 강하게 항의했죠. 특히 그들 각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 억울해했어요. 큰아들은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고 있었고 둘째는 투자 손실과 가족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이 컸어요. 그들 입장에서는 정말 절실한 상황이었던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점이 있어요. 과연 경제적 어려움이 부모님의 정당한 결정을 뒤바꿀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자신의 결정을 굽히지 않으셨어요. 막내의 20년간 헌신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거든요. 병원비, 간병비, 시간 비용을 생각하면 50억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형들의 압박은 점점 심해졌어요. 처음에는 설득하려고 했지만 점점 협박에 가까워졌죠. 심지어 법적 대응까지 거론하면서 할머니를 괴롭혔어요. 그리고 운명적인 날이 찾아왔어요. 2024년 4월 7일 막내가 출장으로 부산에 내려간 사이 형들이 할머니를 찾아와 마지막 협박을 했어요. 어머니 정말 마지막입니다. 민수한테 준 50억을 회수해서 다시 나누어 주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으셨어요. 그 순간 욕심에 눈이 먼 두 아들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어요. 90살 어머니에게 해를 가한 거였어요. 결국 이 사건은 경찰에 신고되었고 두 아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부검 결과와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졌죠. 법정에서도 두 아들은 끝까지 자기 합리화를 했어요. 어머니가 공정하게 해주셨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법은 정의로웠어요.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후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무엇보다 막내 아들이 보여준 반응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막내는 형들을 원망하는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형님들도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다만 방법이 잘못되었을 뿐이죠. 어머니께서 저에게 주신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효도의 가치를 인정해 주신 거였어요. 그 의미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에서도 노인 돌봄과 부모 부양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했어요. 특히 부모를 성실히 돌본 자녀에 대한 상속 우대 제도와 부모 부양 기여분을 인정하는 법안들이 발의되었죠. 더 중요한 것은 많은 가정에서 이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 미리 가족회의를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부모 부양과 재산 상속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어요. 여러분께서 이런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한 소통이에요.
재산 분배에 대한 기준을 미리 자녀들과 상의하고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충분히 설명해 주세요.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도 자녀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으로는 부모 부양에 대한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아요. 누가 어떤 방식으로 부모를 도울 것인지, 그에 따른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정해두는 거예요.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변호사나 세무사, 가족 상담사와 상의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세요. 법적으로도 문제없고 가족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정기적인 가족회의를 갖는 것도 중요해요.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모든 가족이 모여서 서로의 상황을 나누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주변에는 이런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한 가족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 경기도에 사시는 박 씨 가족의 경우 어머니께서 미리 자녀들과 상의해서 부모 부양 계획을 세우셨어요. 막내가 함께 살면서 직접 돌보는 대신 다른 형제들은 매월 일정 금액을 부모님께 드리고 나중에 상속할 때는 그 기여도를 반영하기로 약속하셨죠. 또 다른 사례로는 서울에 사시는 김 씨 가족처럼 모든 자녀가 돌아가면서 부모님을 모시고 재산은 똑같이 나누되 부모님 생전에 효도 장학금을 만들어서 손자, 손녀들 교육에 쓰기로 한 경우도 있어요. 이런 가족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미리 소통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가족법 전문 변호사들은 이렇게 조언해요. 부모님의 재산은 부모님 것입니다. 자녀들이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부모님께서 주시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여야 해요. 그리고 형제자매 간의 갈등을 예방하려면 부모님의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복지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효도는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곁에 있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효도를 한 자녀가 더 많은 유산을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가족 간의 이해와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돈보다 소중한 것은 가족이라는 점이에요. 아무리 큰 재산이라도 가족을 잃으면 의미가 없어요. 또한 진정한 효도는 조건 없이 하는 것입니다. 유산을 더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와야 해요. 무엇보다 소통과 이해가 모든 갈등의 해결책입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한다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가족 상담이나 법률 상담을 통해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혹시 비슷한 고민이나 갈등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야기를 참고해서 미리 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가족끼리 편안하게 앉아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 대화해 보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돈은 도구일 뿐이에요. 진정한 행복은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가족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사회도 변화하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부모 부양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고 많은 지자체에서 효도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또한 요즘에는 가족 소통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가족 치료, 가족 상담, 세대 갈등 해결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전문가들이 도움을 주고 있죠. 더 나아가 많은 가정에서 이런 문제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가족헌법을 만들거나 정기적인 가족회의를 갖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어요. 이런 노력들이 모여서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무겁긴 했지만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요.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거나 가족 간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시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요즘은 무료 상담 서비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돈보다 귀한 것은 함께하는 시간이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시길 진심으로 바래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는 더 밝고 희망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씩 해주세요.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실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